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2024년도죠. 둘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경주 편성이 안 된 경주가 깨지면서 부산이 2개가 늘어났고 서울이 2개가 줄어들었죠. 이제 일요일 날 그래서 9개, 토요일은 11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네, 오늘 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지금 지금 1시 반? 1시 반 오후 1시 반 됐는데, 이 시간이 돼야 이제 토요일자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좀 한가한 시간을 틈타서 이제 녹화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 또 일요일 걸 또 마감을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편성의 어떤 난이도가 이제 미리 이제 여러분들 출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이제 그 육군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막 25마리 있는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분할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미리 출마 등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물론 이제 등록은 돼 있지만 뭐 부담 중량이라든가 뭐 게이트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수 누가 탈 건지도 좀 불분명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제 어떤 말의 능력만 이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건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좀 뭔가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분석하기 좀 까다로운 경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주들 좀 피해갈 경주, 또 해야 될 경주, 뭐 이런 경주를 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딱 정해놓고 좀 뭐랄까 좀 배팅에 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예상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군의선 6등급 암말 경주입니다. 네, 이 경주는 뭐 2번 바이롱스타하고 이제 비바청수 6번이죠. 이 두 마필이 인기만데, 이 두 마필이 입상이 안 되면 사실 좀 적중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마필이 지금 2번 바이롱스타와 6번 비바청수가 아마 당일날 속된 말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텐데, 불안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한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3살이 됐지만은 아직 만으로 따지면 3살이 안 된 그런 마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6번 비바청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12월 16일인가요? 17일 날? 16일 날 눈이 오고 16일 날 오후부터인가 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주로가 이제 아주 엉망진창이었었는데, 맞죠? 예. 이제 그런 날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을 뭐 세킬 포인트나 이제 이런 마필들이 이제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날 이 비바청수를 보면 1번 게이트에서 잘 나왔어요. 잘 나와가지고 중간쯤에 여기 1200m에서 요만큼 상코나 돌아 내려가기 전에 중간쯤에서 한 200m 갔는데 말이 이제 뒤로 가요. 스피드가 이제 가속이 뚝 떨어지는데, 그 가속이 떨어지면서도 사실 어떤 말이 좀 뭐라게 예민하게 좀 어떤 제스처가 있었으면 괜찮겠는데, 행동이 좀 보여줬으면 괜찮은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가속만 뚝 떨어졌어요. 남들 무리가 다 앞에 가는 상황에서 얘는 점점 뒤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에 펜스로 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뒤로 가는 건 상관없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몰에 맞춰라. 맞춰서 자꾸 적응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김하영 기수, 김태희 기수예요? 김하영 기수죠? 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잖아요. 뒤로 물려든지,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체근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이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김하영 기수의 주먹이나 이런 고삐의 텐션 같은 거 보면은 말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던 그런 게 보입니다. 라스트에서 이제 직선에서는 이제 내측으로 이제 올라오죠. 그만큼 이제 힘을 안 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과연 얘가 이제 정상적인 그런 능력이냐 이제 이겁니다. 불량주로의 이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걸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고, 지난번처럼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이제 스스로 가속을 붙여서 갈 거라고요. 이제 그게 하나 이제 지난번에 붙들고 있었을 때와 이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진로가 이제
막혔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막힌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속을 붙여서 선두권에 좀 가담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 욕심이죠, 욕심. 기수의 욕심. 아, 조금 지난번에 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늦게 취입을 했어. 조금 앞에 붙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바로 멘트를 드릴게요. 처음에는 힘한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뛰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수의 생각은 안 그러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따라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이제 그런 힘이 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2번 바이롱스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그러니까 12월 15일 날 눈 온 날 불량주로 올 때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장추열 기수가 13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정지예요. 오늘까지 정지고 내일부터 이제 14일부터 말을 타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누구죠? 유승환 기수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데 세 마리가 선행을 가는데 그 2번 게이트라 최고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불량주로 역시 걔도 불량주로였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전 구간을 여유 있게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록도 보면 1분 2초 7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불량주로의 이점이겠느냐 아니면 정말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이냐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가늠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어떤 얘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이런 거 체형 같은 경우는 다 좋습니다. 비바청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두 마필이 지금 빨간불인데 이런 상황에서 뛰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마필들이 사실 얘네 둘을 지금 현재 얘네 둘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뛰었을 때 이 두 마필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없어요. 뭐 소프트 파워도 첫 번째 보니까 막 모래 맞고 난리 피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어떻게 갔죠? 선행 1번 뒤에 바짝 뒤에 붙어가가지고 출발부터 막 몰고 때려가지고 붙어가지고 가요. 그 왜냐하면은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 이제 그런 좋지 못한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일본 말로 이제 카불이 이제 이게 우리 속된 말로 카브리 그러는데 카브스리라 그러죠. 카브스리 중간에 가면서 이렇게 로데오 하듯이 가요. 껑충 그러니까 모래가 앞에서 오니까 막 공충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카브스리라 그러기엔 좀 뭐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이 주춤 거려요.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썬더스톰 같은 경우 요거는 한번 좀 주시를 합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량주로 12월 15일 날 뛰었는데 정말 김정진 기수가 이렇게 까지 어떻게 표현하죠? 뭐냐면 문세영 기수가 하듯이 했어요. 문세영 기수는 보면은 말 뒤에다 붙여놓고 뒤따라가면서 모래를 맞춰요. 주행심사 때. 그 자기가 그 느낌을 느껴요. 아, 얘가 모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면서 가는데 다른 기수를 보면은 일단 합격시키는 게 바빠가지고 막 몰고 앞에 가잖아요. 그럼 그게 서두를 필요 뭐가 있냐고요. 예. 그만큼 아끼면 아까 비바총처럼 아끼면 또 뒷심이 내는 건데. 근데 이 누구죠? 예, 썬더스톰의 김정준 기수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말 뒤에 꽁무니에 딱 붙여가지고 모래 다 맞춰보고. 그러니까는 불량주로라도 얘는 그 안쪽에 있는 바이롱스타는 선행 내측에 있었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았지만 얘는 썬더스톰은 다 고의적으로 모래를 맞춰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을 높이 평가하는데 415km, 410km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제 주중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주로가 계속 이렇게 다습주로 있는데 제가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주말에 이제 영하로 뚝 떨어져서 이게 모래 입자가 굵어지면 이런 410km짜리가 과연 그걸 건드낼 수 있겠냐. 불량주로에서 뛰는 게 아무리 겨울이라도 불량주로하고 지금의 주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마필 얘 하나 딱 걸리는 거야. 지금 썬더스톰 하나가 그런 식의 전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 너무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마저도 배팅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기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군해산 6군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경주도 뭐 이제 오히려 이 서천 라이언 같은 경우는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 서천 라이언 지금 계속해서 16초대를 뛰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그 뭐 주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기록이 다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죠? 이성재 기수인가요? 누가 부산에서 온 기수가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었고 1번 게이트에서 조금 뭐랄까요?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치니까 라트에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무리한 전개가 아니죠. 그냥 선행을 조금 편안하게 갔는데 맞죠? 선행을 고개가 조금 약간 이제 들고 뛰는 그런 주행 자세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체형이. 근데 그렇게 쓰더라도 이경주에서는 다른 말이 더 잘 뛰는 게 없어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늘도 선행을 가면 또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근데 나머지 말들이 뒤에서 올라와서 누가 덮쳐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 스스로는 무너지되 뒤에서 오는 말들이 얘를 덮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말 찾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딱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3번 마이티 붐입니다. 마이티 붐인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체형이 얇다 보니까 주폭이 좀 작아요. 작고 힘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다 좋습니다. 뭐 근성도 있고, 작아도 근성도 있고, 뭐 이렇게 몸도 보면은 뭐 리듬감도 괜찮고 이렇습니다. 근데 주폭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런 주로에 과연 얘가 힘을 안 쓰고 쉽게 뛸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마필이요. 뷰티풀 화성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PNS 난리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는데 물론 차선책이죠. 그러니까 배팅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이티 붐과 이 서천 라이너를 빼고 갈 수 없고 걔네들이 만약에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지 내가 뭐 서천 라이너나 마이티 붐이 진짜 안 볼 거다, 무뎌질 거다 막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을 갖다가 주력으로 삼는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3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군내산 6군입니다. 제가 또 이경주가 아마 깨지는 경주였었는데 뭐가 하나 와 있죠 여기? 뭐가 왔던가요? 당찬당보? 뭐가 한 마리 온 경주 아닌가요? 제가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토요일 3경주? 아닌가요? 8마리 있다. 총알 커너가 빠지고 은성사랑 썬갤러트도 빠지고 원더프레스 당찬낭보. 예, 당찬낭보가 들어왔고요. 또 하나가 뭐가 들어왔어요? 라운점프가 들어왔네요. 라운점프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에는 지금 이경주가 이제 1700m인데 1200m, 1700m짜리를 갖다가 딱 합쳐가지고 1200, 1400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인기 1위가 뭔 줄 아세요? 라운 점프입니다. 8번 라운 점프. 물론 이제 다른 원톱이 아니라 뭐 다른 예상지는 뭐 2착도 잡을 수 있고 3착도 잡는데 전체적인 걸 보면 8번이 머리예요. 왜냐하면 얘가 보여준 게 제일 많거든요. 슈퍼원이나 뭐 넥스트 데빌이든가 뭐 원더풀 S보다 얘가 보여준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또 얘기할까요? 그냥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200 느린 흐름. 1200은 조금 뭐 웬만한 경주에서는 항상 올라올 수 있다. 근데 1300은 늦다. 느린 흐름이다. 그다음에 1400은 안 되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장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주폭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순발력이 없어요. 순발력이 없는 데다가 한 번에 힘을 몰았어야 하기 때문에 김효정 기수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붙잡아요.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얘는 뒤로 가지 않습니까? 동떨어져요. 무리하고 동떨어집니다. 다시 올라와요. 취입이 돼요. 취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걸음은 보여. 기록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1200이면은 좀 이게 1200에 그래서 제대로 이제 한번 왔구나 하는데 말 컨디션이 아니에요. 여기서 좀 다른 얘기하고 갈게요.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 이 조교 때 보면은 말들이 자꾸 퍼져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가 무겁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한여름이나 주로가 가벼울 때 숯보를 할 때 보면은 정말 어디가 아프지 않은 말 치고는 이렇게 퍼지는 말들이 없어요. 정말 진짜 뭐 능력 없는 말들도 뛰어다닐 때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녀요. 주로가 가벼울 때는. 근데 주로가 무거우면은 이 조금 이렇게 능력이 없거나 뭐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뭐 컨디션이 나쁘다 그럴까요? 하여튼 힘이 떨어지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정말 능력이 있는 말들을 뛸 때 보면은 둔해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 막 퍼져요. 그냥 완전히 퍼져. 얘가 그 5조 말 골드마이티, 이 골드마이티죠. 골드마이티라는 마필이 어떤 말하고 동반 습보를 해도 뒤처지는 말이에요. 이 마필 자체도. 근데 이거하고 라운챔프하고 월요일 날인가 뭐 수요일 날인가 동반 습보하는데 라운챔프 저 4코너에서 이미 퍼져버렸어요.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골드마이트도 거의 뭐 여기 뭐 50km 오다가 30km, 20km로 가는데 얘는 완전히 걔도 못 따라와요. 구보예요, 구보. 그러니까 그게 주로의 무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돌아오면 지금 이런 마필이 1400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좀 약해서 인기마가 됐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기 1위가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1400에서는 좀 약해 보이는데 지금 상대를 더 너무 약하게 만났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 주로에 적응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인기를 이렇게 많이 끄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다른 마필이 누가 능력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또 뭐 슈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 가겠죠? 그냥 1번이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3번하고 이렇게. 뭐 다른 마필 또 뭐가 하나 있던데 일단은 인기권에서는 이렇게 두 마필이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슈퍼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체고가 높은 그런, 그러니까 체고가 높은 건 뭐라 그랬죠? 지구력이 꽉 난 마필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 3번도 얘는 덩치가 큰데 리듬이 없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도 습보를 하더라고요. 모랑 동반 습보를 하다 또 못 따라가더라고요. 뭐 박은훈 기수의 모랑 같이 동반 습보했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누구랑 했느냐가 아니라 얘 자체가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그나마 유리하죠. 선행을 갔을 땐 유리하죠.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이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소위 말하는 선행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가 못 올라오면 그나마 어떤 분이 그때 전에 매직K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한번 매직K, 이 매직K라는 마필 뭐 센 편성에 뛰어다녔다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센 편성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인데 이 마필 자체가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교를 막 세게 해요. 어떻게 빨리 어떤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망가져 버렸어요, 말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좀 너무 좀 심하게 좀 뭐 걷기는 걷는데 걷는 것조차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은 이제 뭐 6번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다음에 복병에서는 이 7번 투투선입니다. 투투선인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준 게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조교가 좋다고 해서 다 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들어오는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도 뭐랑 또 동반 습보를 하더라고요. 탄력은 그렇게 480km짜리 탄력은 아니에요. 아닌데 뭐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한번 뭐 다른 막권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경주였었고요. 자, 4경주입니다. 1300m 군내산 육군이고요.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매번 왜 선행을 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랬는데 이런 거는 이제 1번 메티스 선더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선행을 가야 돼요.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야 됩니다. 쓸 때 스트레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 자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간 높아요. 자세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리 뭐 어떤 보조 도구를 쓰든 기수가 부조를 뭐 주먹을 내려서 그게 안 되는 말입니다. 이 체형 자체가 안 돼요. 체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얘는 평생 그걸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런 말을 따라가서 건 안 되지. 예? 선행 가야죠. 선행 가는 게 장땡입니다. 씁니다. 그래도 그냥 뭐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경주마로서 태어났으면은 걔가 해야 되는 게 그 뛰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야 돼요. 근데 추입은 안 된다는 얘기지. 뒤에서 보면은 더 못 뛰어요. 그냥 앞에 가서 그냥 착순이나 죽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딱 나와가지고 다른 어떤 선행마들을 좀 괴롭히죠. 예?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정도지 뭐 이런 마필들은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뭐 배터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정말 뭐 그야말로 진짜
나랑 뛰어야 이길 수 있을 정도나 될 겁니다. 그다음에 2번 오늘 축을 세울 텐데 2번 토르의 망치입니다. 토르의 망치인데 그냥 얘는 딴 거 볼 거 없어요. 지금 거세하고 나왔죠. 거세. 예. 거세하고 30 몇 킬로? 31kg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제가 30 몇 킬로 불어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체중이 빠지지만 않으면 마이너스 체중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교도 적당히 했고 아마 이제 거세 휴증에서 벗어났으면 좀 먹었을 거라고요. 먹었기 때문에 뭐 많이 불면 더 좋겠지만 뭐 10kg 정도 이 정도까지는 불면 좋겠지만 그래도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490kg에서 460kg대를 갖고 뛰었는데 뛰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데뷔전 때인가부터 말씀드린 마필이잖아요. 이게 뭐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있는데 그런 단점이 크지 않아요. 다른 말들이 더 크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체중만 불면 돼요. 여기서 뭐 제가 봤을 땐 선행을 너무 심하게 시도하지 않으면 됐죠. 그러니까 왜 1번 매티스 선더를 말씀을 드렸냐면 그걸 넘어서려고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나가면 그냥 얼렁 잡아서 이렇게 뒤로 들어와 줘야지. 그냥 계속 옆으로 가려고 한다고. 지난번에 모래 다 맞았잖아요. 뭐 그거 모래 안 맞추려고 기를 쓸 필요 없어요. 언제까지 모래를 안 맞을 건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보다 더 빠른 마필. 내가 1번 게이트 만나면 어떡하냐고요. 내가 늦는데.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토요일장과 일요일째 나오는 글로벌 용이 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축은 세웠습니다. 왜 그 토르의 망치가 축이냐. 야, 3번 참 좋은 인연이 더 많이 뛰었지 않느냐. 근데 얘는 500kg가 나가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 얘가 이게 뭐냐면 장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얘가 주행 중에 보여주는 그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등한 스피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쌈팍한 탄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렇다라고 저는 그냥 보고 있는데 그냥 주폭이 크다 보니까 한 13초 8, 9 뭐 이렇게 스타트 활용 타임을 내요. 그 다음에 라스트 활용 타임도 보면은 13초 중반대야. 그죠? 그럼 이건 장점이 아니잖아요. 그냥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근데 토르의 망치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제 판단입니다. 위치도 좋고, 물론 참 좋은 인연이죠. 위치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12월 19일 날 요배통을 8일을 앓았어요. 8일. 허리, 요배통.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이제 조교는 뭐 정상적으로 했는데, 뭐 허리 아픈 거 제가 눌러보지 않았으니까는 뭐 어떻게 아픈지는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두마필에다가 이 한평 파이터입니다. 한평 파이터인데 공백기를 갖고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인가 그 전인가 한번 추천드렸었죠. 그 왜 추천드렸냐면 이제는 따라가도 된다. 선입도 된다. 선입도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오수철 기수도 그렇고 그 전에 조재료 기수인가도 그랬죠. 그냥 나오자마자 붙들고 따라가요. 무리 속에서 막. 근데 지난번만 놓고 보면 오수철 기수는 이게 제가 이제 매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뭐죠? 이 썬더호스라든가 또 하나 뭐죠? 썬더호스도 그랬고 찬란한 날도 그랬고 이런 마필들 제가 이제 추천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오수철 기수의 주먹이 높다 이거야. 근데 이 지금 이 한평 파이터도 이날 뛰는 걸 보면은 주먹을 높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특히 말이 안 끌면 상관이 없어요. 말이 끌는데 주먹이 높으면 내 주먹이 낮으면은 말을 끌지 못하게 머리를 숙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먹이 높으면 어때요? 말을 고개를 쳐들어요. 그럼 말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여러분들이 계단 헛짚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힘을 써요. 말하고 신랑이 한다고 그러죠. 그냥 말은 힘이 빠져버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수는 앞에 말을 찍을 것 같으니까는 내 앞다리로 저 말 뒷다리를 앞에 말 뒷다리를 찍을 것 같으니까 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왜 주먹을 높이 들고 당기냐 이거야. 왜 말하고 싸워? 그러고도 이마필 자체가 걸음이 참 좋은 인연처럼 늘어지는 걸음이라 그러죠. 아주 슬로우 그런 걸음입니다. 그냥 그런 걸음을 갖다가
지금 조재료 기수나 오철 기수가 다 좁혀줬어요. 좁혀줬는데 그 과정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썬더호스나 찬란한 날 탈 때처럼. 근데 그런 것만 그냥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하나 오늘은 선행 가이즈로 확 가버리면 끝이야 이 마필은. 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걸음이 늘어지는 걸음이야. 아주 힘을 많이 쓰는 걸음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타면 돼요. 이건 배당마로 꼭 낑겨놓고 가십시오. 나머지 마필 뭐 있어요? 플라잉킹이요? 플라잉킹 이거는 얘는 보면 어떻게 표현해드릴까? 좀 이렇게 그냥 그래 뭐랄까 좀 뻣뻣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심이 뻣뻣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아크로마린도 결정력 없고 강철력을요. 이 강철력을 볼까요? 지금 몇 전 뛰었어요? 11전을 뛰면서 3착 2번에 2착 1번 오고 올라온 말이에요. 이거 결정력이 없어요. 왜 결정력이 없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뭔 말 얘기했죠? 넥스트 레벨 말씀을 드렸죠. 넥스트 레벨. 얘는 등치가 크고 거기다가 좀 자세가 낮기 때문에 낫에 서요. 결정력이 없어요. 근데 얘는 강철력은 체형은 다르지만 자세는 비슷해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요 몇 가지만 알고만 있으면은 그래요. 이거 비슷해요. 똑같다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똑같은 말은 없으니까. 자, 넥스트 레벨하고 강철하고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는 그냥 여기서 정체야. 딱 강철력은 지금까지 보여준 거에서 더 보여줄 게 없어요. 근데 한평파이터는 공백기를 갖고 오면서 말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만큼은 좀 더 여지가 있다는 얘기야. 강철력을 보다요. 또 타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러나 강철력은 이렇게도 타보고 저렇게도 타보고 다 그만큼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지 그렇지만 결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 세 마필 갖고 일단은 뭐 토르의 망치에 참 좋은 인연이 아마도 인기 뭐 소위 말하는 빨간 배당인데 여기에 이제 딱 하나 고춧가루를 찾자면 한평파이터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5군 안말 경주입니다. 뭐 왈츠여왕이 있고 서머파티 두 마필이 일단 인기 1, 2위죠. 그 다음에 이제 실버퍼지인데 이 천마평정도 마찬가지요.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 가서 그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인기 5위였었어요. 이런 말이 왜 인기냐고 제가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저 오늘 예상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가 약해요. 거기다가 이제 이동하 기수가 이 마필을 다른 방법으로 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다른 방법으로 탈 것까지는 예측이 되지만 그랬을 때 얼마큼 능력을 낼지 예측을 아직 못해요. 아직 어린 마필이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뭐 오두 마법만 개인적으로 한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왈츠의 여왕과 안쪽에 있는 서머 파티인데 왈츠의 여왕은 얘도 보면은 지금 우승 없이 올라왔죠. 우승 없이 올라왔어요. 근데 뭐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뭐 단점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얘는 단점이 조금 커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몸이 유연해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렇게 얘도 어떤 결정타는 못 내지만 꾸역꾸역 뛰어요. 그 유연함을 갖고 어떤 장기를 갖고 장점을 갖고 이제 뛰는데 이 썸머 파티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조교를 보면은 벌교 태양하고 둘이 동반 습보로 해요. 그러니까 얘는 힘으로 뛰어요. 저 건너갈 때 보면은 이 직선에서 막 뛰다가 1코너를 돌아서 2코너 돌아가기 전에 벌써 이미 퍼져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넥스트 레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넥스트 레벨은 이렇게 목이 좀 낮다라고 자세가 낮아요. 낮으면 어떻게 돼요? 발을 앞에 이 어깨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면 그 들어야 적당히 들어야지 많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따라 올라가요. 이 어깨가 앞으로 뻗는 게 아니라 위로 뻗죠.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위로 발이 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적당히 높으면 어떻게 해요? 발이 밑으로 쫙쫙쫙 나갈 거 아니에요. 적당히 높으면 고개가 리듬을 타면서. 근데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좋은데 이 썸머 파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리듬을 조금 안 해요.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리듬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피는 그냥 동체의 힘으로 뛰어요. 근데 이 주로에 지금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주로를 과연 얘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실버 퍼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왜
인기말을 만드냐,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침 튀겨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얘 아직 회복 안 했어요. 회복 안 했는데 얘가 여기서 그날도 뛰는 거 4차 왔어요? 예, 4차 왔어요. 제가 이런 뭐 하긴 뭐 너무 많이 뺐죠. 힐링 헤이븐을 제가 이제 추구를 해서 공략해드렸던 올해다 함께도 못 믿는다. 뭐 또 빈체 로킹도 못 믿는다. 뭐 그러면서 빈체 카발로도 못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힐링 헤이븐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그 경주입니다. 그럼 얘를 빼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실버 퍼즐을. 근데 그날 뛴 상대들을 보면, 자, 지난주에 빈체 카발로 꼴찌 왔어요. 올해다 함께는 머리 쳤죠. 그때는 이제 그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에 우승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전에 이제 실수를 2차 오른 게 실수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간 올해다 함께만 빼놓고는 사실 뭐 능력이 뭐 있는 말이 뭐가 있었냐고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컨디션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상가들이 또 책이나 예상지나 이런 예상가들이 언제 회복할지 모르니까는 그냥 낑겨 놓는 거예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기본은 있는 말이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예상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에 예상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썸머 파티가 벌교 태양은 뭐 여기 누구죠? 왈치엘 여왕도 그렇고 이 안쪽에 썸머 파티도 그렇고 얘네 둘 다 이제 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딱 걸리는 게 누구예요? 누구죠? 4번 아치러노죠. 아치러노. 얘는 이제 기복은 있습니다. 불규칙한 그런 성적을 보이는데, 자, 얘도 보면은 마체가 440kg밖에 안 나가요. 440kg 정도밖에 안 나가고 고개가 약간 높은데 위에서 점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랑 동반 습보를 했어요. 괜찮아요. 뭐랑 했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 이번 주에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고개 높은 단점을 이현정 기수가 커버를 해줄 거거든요. 요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해버리면은, 뒤에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뒤에 이제 이런 게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할게요. 그냥 이런 고개 높은 단점을 이현정 기수가 커버가 되니까 한번 아치런을 노려보자. 근데 여기서 체중이 조금 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은 이런 주로에 건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부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조교하고 이 정도 컨디션이면 체중이 부는 게 낫기 때문에 아치러너의 컨디션만 체크를 하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예, 1400m고요. 자, 이런 이 퍼지킹, 9번 퍼지킹, 2번 더블 플레이어, 뭐 이런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마필들 유형 그런 체형을 갖고 있네요. 퍼지킹 지난번에 인기 잔뜩 끌고 제가 그때도 그랬죠. 채공. 더 플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퍼지킹하고 더 플레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퍼지킹 같은 경우는 이 자세가 높아요. 느리면서 자세가 높고 이 더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자세는 안 높아.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할 때 속는데 얘는 체장이 길어서 걸음이 느려요. 얘는 자세가 높아서 걸음이 느린 말이고 달라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음파사랑이 이제 인기 1위가 돼버렸는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이 여러분들 그 월드 킹맨 맞죠? 월드 킹맨이 이전째인가에 루키 스택스에 가서 뛰어요. 그래서 4차인가 5차로 와요. 김홍규 유스가 타고. 이게 그다음부터 계속 인기마요. 계속. 그 제가 그 당시에 뭐랬어요. 이 말 자체는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인기말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그때 막 제가
무척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상가들이 전부 다 예상들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이런 단점을 갖고 저도 나중에 한 번은 했는데 얘가 그 데뷔 전인가 뭐 머리치고 한번 그리고 나서는 못 왔을 거예요. 한 번도 못 오는 마필 여태까지 열 몇 번 뛰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음파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 가서 지금 그 1600, 1400을 뛰었죠. 예, 무슨 대상경주 이게? 브리더스컵이요? 뭐예요? 예, 브리더스컵 가서 뛰어가지고 이게 그 자체가 그냥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숲이 워낙 울창하죠. 아주 정말 쟁쟁한 말들, 서울, 부산 쟁쟁한 말들이 다 왔는데 거기서 꾸역꾸역 뛰었어요. 근데 똑바로 뛰지를 못했죠. 걔 단점이에요.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뭐 선행을 가는 게 조금 편하긴 합니다만은 안쪽에 더 플레이였죠. 스톤가이 있죠.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뭐 강서부위도 선행 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 경주 자체는 선행을 가려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른 말이 이제 6번 안양천둥입니다. 근데 다 떠나서 이 안양천둥만 놓고 보자고요. 지금 지난번에 1200m 뛰었죠? 맞을 겁니다. 1200m. 1200m 뛰었는데 그 느린 흐름에서 꽝 꼬 하니까 얘는 여기 있잖아. 스타트 꼬 하니까 얘는 여기 있어. 남들은 여기 뛰는데. 그 막 들고 패고 가요. 막 몰고 따라가요. 그러지 말아야 되죠. 라스트에서 또 올라오죠. 꼴찌 왔는데도 올라와요. 이게 늦은 추입이에요. 뒤늦은 뭐 추격이래나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또 이런 식의 전개는 펼치지만 거리가 길기 때문에 앞에서 무너질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직선이 긴 거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선이 길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직선이 길기 때문에 어차피 라스트 오면은 다 무뎌져 줘요. 근데 얼만큼 버티느냐, 뭐 다 싹 이렇게 걸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오던 스피드에 비해서는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이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직선이 길고 그 다음에는 선행 경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선행마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선행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긴 직선이 긴 거리에서 선행 경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앞에서 더 빨리, 더 많이 무너져 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동떨어져 있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그랬죠. 4코너까지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와라. 나 죽은 듯이 와라. 이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이제 들고 패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돌아서세요. 쥐고 있던 막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따라가면 돼요. 그거 뭐 격차가 크든 말든 여기 지금 이 두 가지 요건이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제가 그리는 레이스인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얘는 취입도 안 돼요. 근데 이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편성이지 않습니까? 선행마가 많고 라스트에서 다 뒷심이 없는 말들이고 싸움은 또 일어날 거고. 근데 자기 스스로 가서 나도 같이 가야 돼. 나도 죽여줘. 나도 죽으러 갈 거야. 그런 식의 전개는 여러분들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어차피 순발력이 없어요.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늑발하던 말하던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쟤네 페이스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페이스만 맞추면 돼요. 내 페이스만. 그래서 이 경주는 뭐 스톤가이요? 스톤가이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네. 타이어 빵꾸난 말이라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이 물 먹으러 갔던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누가 그래서 제가 스톤가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 먹으러 가는 말은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래놓고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물 먹으러 간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물 먹으러 가요? 근데 저기 사행을 하는 겁니다. 사행을 하는 건데 왜 사행을 하냐? 이게 뒷타이어가 빵꾸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첫 번째 뒷타이어가 빵꾸 나서 그냥 안쪽에 말이 있어. 아니 나 쟤랑 뛰기 싫어. 무리 속에서 싫어. 그러니까 그게 더 하나 가중이 되는 거예요. 더 더해졌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나타나는 거지.
밖으로 나가는 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스톤가이가 선행을 가. 자, 일단 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가정을 하자고요. 선행을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는 더 플레이어, 은성, 사랑 뭐 얘네들 다 선행 가려고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걸 다 선행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스톤가이가 여태까지는 상대가 약하고 느리기 때문에 선행을 가거나 선행 외곽에서 쉽게 붙들고 탈 수 있었지만 오늘은 그럴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추입이 돼요. 타이어가 빵꾸난 말이 추입은 안 된다. 근데 선행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 경주의 키는 다 쥐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선행을 가든 못 가든 뭐 선행 외곽에 있든 어찌 됐든 간에 그 경주 자체가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안양천둥이 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제가 이 경주를 그렸습니다. 예, 6경주였었고요. 9마리가 출전에는 7경주입니다. 1400m 타고 국내선 4군입니다. 그 지난번에 보니까 이 3번 엑셀런트 퀸이 데뷔전에 우승하고 지난 경주에 또 들어오니까 저 말이 저렇게 세? 이제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야말로 이제 숲을 봐야죠, 숲을.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지금 얘가 뛴 상대로 휘파람 여기다 갖다 놓으면 매직 모카신 갖다 놓아보세요. 뭐 걸작 스카이는 또 뭐야? 원더풀 섀도우. 그런 거예요. 열정하고 다 맨. 근데 이마필이 지난번에 세게 떴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전부 다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또 뭐 모르죠. 아직까지 저는 이마필에 대해서 딱 네 능력이 그거야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보여준 능력이 너 엄청 세다, 뭐 엄청 약하다 그렇게 단정 짓지는 않아요. 아직은 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뭐예요? 지난번 뛴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근데 이번 주 조교를 하면서 내가 특별하게 지난번 조교보다 더 뭐 좋아, 더 힘이 찼어, 뭐 날라다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요만큼씩 변하는 건데 여기서 이만큼 10, 100 이만큼씩 차이가 나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없잖아요. 조교 때 그런 걸 보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못 찾아낼 수 있어요. 내 눈이 못 찾아낼 수도 있지만은 뭐 지난번엔 그렇게 조교 안 하고 그렇게 안 뛰었냐고요. 다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지난번 뛴 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지난번 뛴 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얘가 1번이나 9번을 이길 수 있겠어요? 특별하게 1번, 9번이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얘네 둘을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이제 걸작원입니다. 4번 결작원인데 이게 지난번 경주가 안말 경주예요. 안말 경주라고 이제 그거는 한 10%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말의 어떤 능력을 취부하는데 그렇게 큰 비중은 두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전 구간을 뛴 걸 보면 그게 한 80% 될 겁니다. 전 구간을 뛴 걸 80%, 90% 될 거고 일단 그 편성이 안말 편성이었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가 뛴 80%의 90%의 능력만 갖고 보면은 잘 뛴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당시에 뭐 축이 안 맞아서 그런데 축이 뭐 14번인가 15번인가 제가 이 마필도 추천드렸어요. 뭐 예상한 예상가도 있고 예상지에도 없고 그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여준 게 없잖아. 잘못 탔다라는 얘기죠. 이혁 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한 4, 5번째 있었나요? 그냥 나오자마자 꽉 붙들어요. 6, 7번째 있었네요. 꽉 나오자마자 붙들고 내축으로 자리 딱 잡아요. 그리고 날라와요. 날라온 것처럼 보이죠. 다른 말들이 뛴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문세영 기수의 뭐 이클립스 베리 뭐 그런 것 뿐이잖아요. 그 나한테도 그 말들 옥신각신했어요. 이길 때 간신히 이겼어요. 그리고 아직도 얘는 보면은 어떤 그런 이 발 쓰는 데 있어서 경직감이 있어요. 리듬감이 떨어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능력에 아까 얘기했던 이거 지난번 뛴 능력 기준에 이번 이런 주로라면은 너무 높이 과대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얘는 아직 잠재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 뛴 거 기준 이번에 어떤 그런 상황, 부수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상황이었을 때 과연 얘가 제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8번 플라잉 스타입니다. 이 말은 뭐 다른 경주죠? 걸작원 그 경주인가요? 예.
이 말도 그 전에 누가 선행 갔죠? 누가 선행을 가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530km, 20km 나가는 말이 왜 자꾸 무뎌지냐고요. 리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뻣뻣한 거예요. 리듬이 없다는 건 몸이 뻣뻣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수차례 수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자, 이런 마필들 힘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만약에 410km, 20km 나가는 말이 이런 말을 갖고 뒤에서 붙잡아서 추입을 해. 그런 애들은 안 통해요. 근데 이렇게 등치가 큰 말들은 그런 걸 해줌으로 인해서 추입이 돼요. 뭐 월등하게 쌈박한 탄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초반에 쓴 힘을 갖다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50을 쓰던 힘을 갖다 30으로 줄여주면 나머지 70은 얘네들은 써요. 근데 400kg짜리, 뭐 420, 30kg짜리 그런 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주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등치에서 무슨 힘이 나오겠냐고요. 그럼 그거는 기준이 한 470, 80kg예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420, 30kg 나가는 것과 500kg가 넘어가는 것과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봐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뛴 걸 보면 인기마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경주는 1번, 9번에다가 앞에 가는 마필 찾는 건데 블랙건하고 누가 있죠? 신의 반전이 있어요. 근데 신의 반전은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요. 선행 혼자 가도 막 고개짓하고 가는 말이고 블랙건 같은 경우 지난번에 김효정 기수가 그러죠. 2차 골 때 고 전전 경주에 2차 골 때는 선행 외곽에서 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입 외곽에서 모래 안 맞히니까 뛰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그럴 수 있냐? 1600인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어때요? 말이 아예 그냥 처음에 나와서 선입권에 붙었다가 레이스가 빨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물이 외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니까 딱 붙잡고 뒤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김효정 기수를 칭찬할 만한 요인이요? 예,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 주먹만 낮추라는 얘기예요. 주먹이 높으니까 어디가 높아요? 자세가 말하고 자기의 자세하고 엎드리는 자세하고 붕 떠 있잖아요. 뭐랄까 좀 자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말하고 이렇게 일체? 이렇게 일체가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 자전거 탈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앞바람 치면 어때요? 그게 그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요? 자세를 낮추지 않습니까? 스키 탈 때도 보면 자세를 낮추지 않습니까? 스키 탈 때 그래요? 저는 그런 걸 잘 못 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자세가 거기서 부흥 떠 이렇게 날 빳빳하게 이러고 스키 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중심이 뒤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세를 여기서 내게 말짱대기만 자기서 이렇게 높은 거랑 낮은 거랑 뭐가 틀리냐고. 여러분들 주먹이 낮으면 이혁 기수, 장치율 기수, 문세영 기수, 안토니오 기수 이런 기수들 다 자세 보세요. 낮아요. 말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요. 등이라 그래요. 안장하고 가까워요. 목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안장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말등하고 좀 일체가 돼야 돼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주행 중에 이제 라스트에서 이제 그러는 거고 주행 중에 보면은 이렇게 앞에서 바람이 불어 일로 뛰고 있는데 그러면 자세를 낮춰라 이거예요. 0.0 몇 프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뒷바람이 불어. 그러면 일어서라는 얘기예요. 왜? 바람을 맞고 편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돛담배가 왜 바람으로 왜 가겠어요? 그 원리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뒤에 갔더니 꾸역꾸역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경주는 얘가 선행은 못 가.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앞에서 어떤 상대가 실수를 해줘야 되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경준 선행도 좀 찾기가 힘들어요. 플라잉 스타가 제가 봤을 때는 선행 이번에는 안 갈 것 같아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메가 드래곤이 선행을 갈 것 같아요. 1번이 선행 가면 블랙건에게는 기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깥에서 플라잉 스타가 선행을 간다? 그럼 이 블랙건은 둘러싸여야 돼요. 그게 얘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얘의 목숨은 바깥에 있는 플라잉 스타에게 달렸다고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건이 좀 이경주에서는 좀 복병 역할을 해낼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예, 이 썬더호스입니다. 이제 썬더호스가 이제 여기 나오니까 제가 아까 이제 뒤에 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임다빈 기수가 어떻게 바닥에 있잖아요. 깡바닥에 붙들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나와. 일요일자에 또 나온다고. 임다빈 기수가 그렇게 탄 거예요. 그러니까 오수철 기수가 어떻게 해요? 보고 배워.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요? 기수한테는 와닿는 게 크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타든 말이야. 근데 내가 맨날 가서 졌단 말이야. 맨날 승부해서 지고 나는 저 말 갖고 입상을 못했어. 근데 다른 기수가 탈 때 내가 그 말을 쳐다본다고요. 본다고요. 어떻게 타는지. 근데 입상을 해. 아, 저렇게 타니까 입상하는구나. 나도 다음에 저렇게 타야지.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그래도 주목이 높아요. 여러분들 임다빈 기수 주목과 우수철 기수 주목을 봐요. 주목이 높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제어를 그만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라는 거 자꾸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는데 말을 내 손아귀에 눕는 거거든요. 말을 내 손아귀에 놓고 내가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데 말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 여기까지 올 때까지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말을 이겨야 되는데 말이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면은 안 되지. 아니냐고요. 말이 막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게 놔두면 기수가 뭐하러 필요했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 주먹을 낮추라고요. 주먹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을 내가 이기려면 주먹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요. 고삐가 길든 짧든 상관이 없어요. 그 고삐가 짧아야 되는 말이 있고 고삐가 길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고삐 길고도 제어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고삐가 짧아야 제어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말이 스피드가 나면 벌써 주먹이 이만큼 올라와서 말을 땡겨. 그럼 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로 제껴진다고. 그러면 안 되죠. 말이 끌고 물고 뛰려고 그럴 때 내가 이 머리를 낮춰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네 명령을 받아들일게. 그 뜻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기본 마술이나 응용 마술, 마장 마술 그런 데서 말 고개 이렇게 내려간 거 안 보이세요? 내가 네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1번 로열 테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전경주에 추천드렸었죠. 로열 테리. 그냥 거리가 긴 게 낫다. 왜? 그동안엔 1400에서 말이 뒷타이어가 빵꾸난 말이 같은데 그 뒷타이어의 빵꾸난 거를 메꿀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게 몸의 힘인데 힘이요. 동체의 힘, 갖고 있는 체형의 힘인데 자꾸 1400이니까는 어때요? 스피드가 빠른 그런 경주에만 가가지고 쫓아가다 볼 일 못 본다고요. 그리고 1600인지 1700인지 하여튼 장거리 처음 왔을 때 제가 바로 기회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축으로 추천까지 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거 축으로 추천해가지고 이거를 했다가 어먼 게 들어왔죠. 인기마가 뭐가 빠져가지고 뭘 축으로 했죠? 이 8번이 뭐야? 저거요. 위너즈 러블인가? 그 30조 말 이역 기수 같은 거. 그 말이 거기에 같이 띄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경주에 뭐가 있냐? 항우 채강, 찬란한 날. 이런 말들이. 뭐가 있었냐고. 그때 왈가다 제가 8을 축으로 해서 469 세 마리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런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얘가 장거리 체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체형 자체가 힘밖에 없어요. 갖고 있는 힘. 리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거지. 힘 한 배 잘해요. 지난번에 바닥에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찬란한 날인가 뭐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움직이냐고. 그리고 지난번에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번에는. 왜? 지난번에 여기서 자기가 실수한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움직인다고요. 그러고 날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하이그랜드입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꾸 고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말이에요. 김효정 기수 그랬고, 그래서 그거를 제어를 못해서 이동학 기수 인기 빵빵 실렸는데 김효정 기수 못 오고 그랬던 마필인데 얘가 이제 그게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57kg의 부담량이 얘한테는 조금 무거워요. 그렇다고 이제 뭐 안전히 뭐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고 지금까지 뛴 걸 보면 뭐 기대지 않더라도 치우치지 않더라도 너무 세게 봐줄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5번 강풍마죠. 5번 강풍마인데 얘도 지난번에 뛰는 거 보면 1400이라 그런지 이전에 1600 뛸 때 8주 만에 나오나요? 8주 만에서 10몇 킬로 불었을 때 제가 아니다라 그랬을 때 그때 보니까 그래도 기본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 경주에. 그리고 입상을 했죠. 그리고 이게 몇 메트? 1400이네요. 1400에서 입상을 했고 저는 이마피를 사실 무척 그 데뷔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데 무척 좀 세게 봤어요. 근데 이 두 번의 경주를 보니까 물론 이제 1400이라는 건 있습니다. 1400m이긴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걸음이 안 나와요. 물론 아직 뭐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또 다른 단점이 뭐라 그랬죠? 자세가 높아서 콧등굴레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뛴 걸 보면은 오늘도 조금 이제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 그다음에 원더풀 조이. 지난번에 신영철 기수로 바뀌어가지고 뭐 뒤에서 취입을 시도했다.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은 하는데 좀 그렇고요. 하여튼간 얘가 지금까지 뛴 걸 보면은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얘도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뭐 타이어 빵꾸 난 말. 얘는 장점이 뭐냐면 단점은 그거지만 근성이 좋아요. 제가 이제 이마필 나올 때마다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도 타이어가 빵꾸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서 취입을 시도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지난번 신영철 기수가 한번 시도를 했고 이전에도 보면은 전부 다 말이 탄력을 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원더풀 조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21조에 있을 때 아니 어디서 일로 왔죠. 처음 공백기 가고 때 누구야? 신영철 기수 탈 때 선행만 가지 말라 하는데 선행 가가지고 죽은 말 그 말이잖아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심해야 될 마필은 이제 이 오라칸인데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좀 뭐랄까 힘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야말로 지금 뭐 체형 조건은 다 좋지만 말이 컨디션이 안 살아나요. 그냥 조교 내용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딱 거리에 맞춰서 했는데 마침 또 이동학 기수 기승을 시켰는데 컨디션이 이쪽에 있는 장점이 90이라면 마지막 요 10이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른 말들이 그럼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뭐 당일날 뛰어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여튼간 이 오라칸이 뭐 제가 봤을 땐 460kg짜리를 치고는 상당히 좀 뭔가 좀 야무진 그런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조금 컨디션이 조금 덜 올라왔어요. 예, 말이 좀 힘들어해요. 조금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냐 하면 다른 것들이 도와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했는 9경주입니다. 1200m고요. 혼합 4군 안말 경주입니다. 재밌죠? 이 경주도 재밌습니다. 자, 한강 크라운입니다. 이제 그 3조에서 최용주 조교사내에서 19조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대상 경주 박태종 기수가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박태종 기수 탈 때 얘는 사지가 다 부드럽지 못하다. 데뷔전 때 분량 20%에서 유승환 기수가 선행 가서 돌아요. 2차고나 대가 머리 치죠. 그 다음에 1200m 또 가벼운 줄이야. 그때 때를 만난 거지. 얘한테 모든 조건이 지금 맞춰줬잖아요. 순발력만큼 갖고 있는데 주로까지 가벼워. 근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세 번째 경주인가 무슨 경주에, 큰 경주에 나가서 그냥 부자연스러운 뒷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아니다. 선행 안 가면 이런 애들은 죽는다. 꼴찌 왔어요. 계속해서 그때부터 말이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오늘은 이제 다시 올라서 하면서 이제 선행 갈 기회를 만났단 말이야. 얘보다 빠른 마필 없어요. 빠른 마필은 있지만 얘보다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선행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났고, 그 다음에 행복한 승자입니다. 참 이렇게 해가지고 뛰는 거 보면 희한해요. 근데 그냥 저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12월 첫째 주, 둘째 주, 12월 2일인가요? 1일, 2일인가요? 그 다음에 9일인가 10일인가 이렇게 돼요. 요때 기록이 제가 그때 뭐 놀았는 모양이에요. 제가 매주 어떤 주마다 주로의 상태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제 그 다이어리에다
이렇게 앞에 책상 앞에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그날 주로의 어떤 뭐 좀 상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는데 그 첫째 주, 둘째 주만 없어요. 그때 좀 놀아 딴짓했는 것 같아. 12월 달이야. 맞죠 이게? 12월 3일이네. 2일, 3일이었었고 그러면은 9일, 10일인가요? 10일, 11일인가요? 하여튼간 그래요. 이 첫째 주, 둘째 주만 지금 그게 없는데 이 주로가 지금 가벼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4초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벼웠나? 10일까지, 그러니까 둘째 주까지 가벼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첫째 주하고 둘째 주 경주를 다 돌려볼 수는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 말 몇 개만 보면 되지. 네가 성의가 없어서 그러지.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뭐 대충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 가벼웠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불량주로에 막 기온도 떨어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은 12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가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돌 다이어입니다. 차돌 다이어인데 얘는 지금 다 붙들고 선행을 가죠. 붙들고 선행을 갑니다. 이제 왜 여기서 붙들고를 강조하냐면 조금 있으면 나오는 말이 좀 다른 말이 있어요. 이혁 교수가 타는 말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보면은 이게 아까 그 나왔던 천둥영웅 있죠. 월요일 날인가 천둥영웅이랑 이제 동반 스포를 했던 마필이에요. 이제 말 이름이 생각나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어떤 그 선행 외곽으로나 이제 좀 나오면 붙들고 가거나 이제 그래요. 그러는데 얘도 보면 뻣뻣해서 15초 대밖에 거의 이상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사코나까지 정말 기가 막힌 전개를 하고 와도 너는 1분 15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로의 여파는 이제 따져야죠. 근데 제가 아까도 이제 주로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초야. 네가 아무리 잘 뛰어야 15초라는 얘기야. 그 얘는 여기서 더 줄일 게 없어. 줄이길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더 편안하게 경주를 펼쳐야 되는데 편안하게 경주를 펼치고 상대가 불리해져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돌 대여도 좀 불안한 맛이고 이 벌교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한번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1200m에서는 그렇게 잘 타고도 졌어. 3차가 왔어요. 1400m에서는 뭐 거의 비슷한 전개인데 2차가 왔어. 이게 뭔 얘기냐면,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경주를 아무리 봐도, 그 제 눈에도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때는 스피드가 나니까는 분명히 임기현 기수가 주먹을 풀었을 거라는 얘기고, 이때는 1400m니까 좀 더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먹을 좀 고삐를 쥐었다는 얘기지. 안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제 생각이죠. 이거는 뭐 못 찾겠어요. 어떤 걸 웬만하면은 저건 제어를 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여유 있게 왔기 때문에 이 벌교 태양이 어떤 라스트에서 그만큼 또 꾸준히 뛸 수 있는 그 여력이 남았었지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제 1200m고 이제 빠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현 기수가 이제 그걸 통틀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빠른 흐름에 임기현 기수가 맞춘 거고, 그러니까 1400 뛰니까 나는 조금 뒤쳐져도 1400이니까 힘 조금 더 안 배우고 갈래.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질 거고, 이게 심리예요. 1200이니까 쟤네들이 빨리 가서 안 쓰면 어떡하지? 나도 거기 가서 빨리 붙어야지. 이거하고 1400이니까 너네들은 다 앞에 가서 서지. 난 조금 뒤에 있을게. 이거하고 틀리거든요. 마음가짐이 벌써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벌교태양이라는 마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겉보기에는 하자 없는 마필이에요. 아직 어린 마필이라는 건 티가 나지 않습니까? 힘이 안 찼다는 건. 그래서 이번 경주만 이 돌배 같은 경우도 한번 더 얘기하고 갈까요? 이건 뭐 한계 주폭이라 신장력이 없어요. 신장력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덜 뛰어다녔어요. 마지막에 월요일 날부터인가 월, 수, 목 3일 뛰어다녔나? 이틀 뛰어다녔나? 오늘도 뛰었으니까 볼까요? 그죠? 월, 수, 목 오늘도 뛰었으니까 3일을 뛰었어요.
이거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이제 바꿨죠. 지난번엔 7번인가 6번인가 제가 뛰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체중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여기 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뛰었어요. 7번. 지난번에 나오면서. 근데 이번엔 3번이야. 이런 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말의 어떤 체형에서는 변할 소지가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너무 많이 뛰어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해 드리지 하지 않습니까? 실전에서 쓸 힘을 훈련에서 다 썼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조금 약해졌으니까는 좀 남지 않을까? 힘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몸에 어떤 리듬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로 해서는 이렇게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도 뭐 행복한 다른 마필들이 조금 월등하게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죠. 그래서 이경주에선 주인공이 누구냐? 1번입니다. 1번 말림이 뭐예요? 트라움퀸입니다. 약간 체공이 있어요. 체장이 길기 때문에 약간 체공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좋더라고요. 뭐 리듬감이나 또 자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주폭이 약간 크겠죠. 당연히 느리니까. 이 단점은 있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걸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게 1번 게이트다 이거예요. 게이트 위치가 좋잖아요. 자, 한강 크라운이 딱 빠져나가면 바로 뒤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번이 선행 가고 있는데 내가 죽기 살기로 같이 나도 죽여. 나도 선행 갈 거야. 너만 선행 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몰에 맞춰요. 2번이 앞에 가면은 얘가 페이스 역할을 다 하잖아요. 한강 크라운이 그 페이스를 다 조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도망가서 유승환 기수가 쓰는지 뻔히 알거든요. 뻔히 아는데 왜 도망가겠냐고요. 못 도망가요. 그러면 내가 그 뒤에 있으면 되죠. 그 남이 와서 이제 달라들겠지. 달라들을 때는 도망갈 수 있겠지만은 내 스스로는 이마필이 쓰는 줄 알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얘도 스피드가 없는 마비고 걔보다는 뒤처지지만 뒤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 누구의 다비드야? 다비디스도 보면은 막 꿀렁대는 그런 스타일이라 좀 불안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트라움킨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 좀 마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00m고요. 네, 뭐 클레어 베스트가 있고 이 클레어 베스트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1200 승분 전에 1400m 거리 들었고 머리가 낮기 때문에 1400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근데도 뛰더라고요. 4차 왔어요. 그때도 1번 게이트였었어요. 2번 게이트. 2번. 그 내치게,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그냥 내치게 어떤 이점이겠지 그랬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 1200이야. 근데 얘는 항상 보면은 말이 느긋해요. 그러니까 겉봐서는 컨디션을 몰라. 근데 뭐 이런 말들이야말로 속이 꽉 찬 애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장거리까지 다 섭렵할 건 아니고 이런 경주에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라운더 위켄드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죠? 라운더 위켄드하고 골드파워. 9번 골드파워가 있습니다. 클레오파도 빠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라운더 위켄드는 지금 6번이요? 6번가 3차까지 6번 다 머리 칠 때 보면은 다 선행이었어. 선행 외곽 딱 이거밖에 없어요. 얘도 보면은 나갈 때 보면 보여요. 뒷다리에 타이어가 빵꾸 나 있는 애야. 그러니까 덩치는 480km 나가기 때문에 그걸 힘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김하영 기수 타는 거, 김태희 기수예요? 김태희 기수 타는 거 보세요. 선행만인데 여기 딱 옆에 가서 앞 안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면 죽는데 그거 한 번만 몰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모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선행 가려고 몰지 않습니까? 갔다고 쳐. 쉽게 갔다고 치자고요. 쉽게 선행을 갔어. 여기 바깥에 있는 이게 뭐시기? 골드파워가 가만 냅둘 것 같아요? 골드파워도 지금 여태까지 선행 안 가서 뭐라 그러죠? 선행 안 가고 들어온 적 있냐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다 똑같아. 얘네 둘이 지금 이렇게 3번, 9번이 만났단 말이에요. 3번, 9번이. 근데 3번은 참아줄 거라고요. 근데 9번은 안 참아줄 거라고요. 근데 얘네 둘이 지금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어야 돼. 자리가 바뀌었으면은 오늘 3번은 그러니까 라운드 위켄드는 9번이었다면은 무조건 이 라운드 위켄드를 세게 봐야죠. 근데 오늘은 이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9번이. 만약에 얘가 이제 따라갈 생각이라면 만약에 선행을 가도 불편하고 따라가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게 생겼어요. 그죠? 따라갔을 때는 9번 뒤에 들어가야 되고 바깥에서 지금 말들은 치고 나올 테고 빨리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없고 그럴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고. 근데 9번이라고 해서 3번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안 죽겠냐는 얘기야. 지금까지 다 지난번에도 선행 김효정 기수가 그렇게 쉽게 간데 라스에서 뭐 이상한 말하기 모원태 돌미 잡혀서 행복한 무멍 하더니 행복한 무멍 여기 갖다 놓으면은 재피긴 하겠네요. 예상은 볼 수 있는 마필. 자, 마이 센터입니다. 얘도 보면은 뭐가 단점이에요? 목이 짧은 단점. 목이 짧은 말들은 신장력이 없다. 지난번에 이제 주로가 가벼웠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좀 본 말이 이 퀵실버 키튼입니다. 4번 퀵실버 키튼인데 요것도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뒤에 일요일자인가요? 있을 겁니다. 일요일자인가 뭐 뒤에 11경주에 이 퀵실버 키튼인데 이 말의 능력은 사실 옛날에 1200대 때 뭐 문시환 기수 타고 막 그랬던 말이지 않습니까? 얘도 보면은 뭐 주행 자세가 얘는 조금 그래요. 오로지 얘도 힘으로 뛴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3번, 9번에 대해서 얘기를 장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네들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은 얘밖에 없어요. 이런 주로에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조교도 괜찮습니다. 뭐 여태까지 조교한 것 중에서는 그나마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임다빈 기수가 안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대안은 가져가야죠. 뭐 두손 판타스기라든가 이 원더풀 데블이 제일 뒤에 있을 텐데 이 퀵실버 키튼이나 이 7번 원더풀 데블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은 3번, 9번이 만약에 레이스를 빨리 끌고 가면은 이런 애들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10번 이 마이센터 같은 거 다 쫓아갈 거거든요. 이 기수 심리가 그런 기수가 타고 있잖아요. 문정긴 기수의 5번 이거 하고 5, 4, 7 이런 말들이 뒤에 있는다고. 뒤에서 날라온다고. 귀에는 다른 말들은 좀 그런 말들이고. 하여튼간 1번 축으로 해서 앞에 가는 마필 두 마필 만약에 오전에 다 무너지면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제가 1시간 10분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좀 너무 자, 1번 글로벌용입니다. 이거죠. 예. 지금 여태까지 제가 왜 그러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얘가 몇 번을 달든 간에 지금 1600m에서도 그랬고 1700, 1800 뭐 이렇게 장거리에도 그렇고 무조건 다 이 코너에서 외곽으로 뺏어 나오죠. 처음에는 붙들고 스타트는 붙들고 가요. 그 뒤에 있다가 이 코너면 다 무빙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무빙을 해요. 무빙해가지고 앞에 붙어가지고 버텨내는 거야.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왼발로만 뛰니까 그 다음번에는 자기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왼쪽 채찍을 써가지고 오른발로 바꿔요. 근데 말이 다 무뎌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1번 게이트요. 얘 순발력 없잖아요. 순발력 없는데 이쪽에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지금 1800이에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응? 여기서 스타트를 했어. 그러면 1번이니까 이 무리 뒤에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응? 이 무리가 있으면 1번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코너까지 가는 동안 얘는 고스란히 불편함은 다 겪어야 돼. 자, 불편함을 다 겪은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무빙이 들어가. 그죠? 그러니까 힘은 여기서 일단은 뭐 한 30%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 가서 지금 40%를 써야 돼. 그럼 70% 힘 썼어. 이제 나머지 30% 남았단 말이에요. 그 남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얘가 만약에 10번 게이트에 있었다면, 아니, 뭐 5번 바깥쪽으로 있었다면 서서히 여기서부터 나왔을 거, 이렇게 나올 거, 천천히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이라는 힘을 쓰고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30이라는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너에서 40이라는 힘을 써야 되고, 나머지 30이라는 힘을 갖고 얘가 여기서 이게 되겠느냐. 그걸 좀 따져보는 거고요. 탑 퀄리티입니다. 얘가 선행을 갑니다.
예, 컨디션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좋아졌지만 아직은 아니다. 정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저도 그날 최범민 기수가 선행 가는 거 보고 좋아지긴 좋아졌구나. 다음번에 조심해야겠다 했는데 이경주가 조금 세요. 그리고 선행을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압박을 당해야 돼. 한강의 이상. 자, 키클릴은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선행 가잖아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선행 가야 돼. 따라가서는 안 돼요. 매티선대나 이런 키클리런 같은 경우 얘네들 자체가 몸이 뻣뻣해서 안 돼요. 힘으로 버텨야 돼요. 선행을 가서. 이런 말들은 선행을 가줘야죠. 네. 그 다음에 아르고스마일입니다. 아르고스마일인데 보자고요. 이마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컨디션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마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컨디션이 중요해? 컨디션이 100%만 되면 딱 돼요. 100%라 그럴까요? 네. 근데 이게 넘쳐. 120%야. 자, 이 100%일 때는 기수가 제어를 해. 기수가 제어가 가능한데 이 120%가 되면은 기수가 제어를 못 해. 다시 풀어서 얘기할게요. 이 적당하게 이 말이 컨디션이 좋으면은 기수가 하자는 대로 말을 들어요. 그냥 기수의 의도대로 가는 거죠. 아, 너 지금 30만 힘을 쏘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120%라는 컨디션이 되면은 말이 스스로 뛰려고 미쳐요. 여러분들 막 기술끼리 그냥 눈 돌아갔다라 그래요. 윤승하고 나갈 때 보면은 말 진짜 막 눈 돌아간 말들이 있어요. 막 뛰고 싶어서 막 미치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마필들 딱 타고 스타트 게이트 문 열렸을 때 말이 하는 대로 냅두려두면은 폭주. 지난번에 그랬어요. 오수철 기수가. 이전에도 계속 말은 끌었어요. 근데 그걸 오수철 기수가 다 제어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제어를 못했어요. 막 절절절 매잖아요. 어떻게 해요? 발 앞으로 쫙 뻗고, 우리 할리 오토바이인가 뭐 타듯이 이러고, 그냥 이러고 주먹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걸 제어를 하는 게 기수의 역할이라고요. 제어 못하니까 못해요. 라스트에서 여러분들 걸음 보세요. 포덕포덕. 3코나 벌써 딱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탄력이 다 죽었어요.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 컨디션이 또 좋아.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오수철 기수하고 유승환 기수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들 기수들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의 어떤 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잘 안 믿는데 이 기술의 손의 아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스스로 운동도 하지만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여러분들 웃기고 있네 그럴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어떤 말들은 보면은 완전히 통나무예요. 감각이 없어요. 땡겨도 말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그냥 살갗을 느끼는 게 아니라 통나무처럼 딱딱한 걸 물고 있는 것처럼 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감각이 전혀 없는 말이 있다고요. 그런 말들을 다 제어를 하는 게 이 손이거든요, 손. 근데 누구는 어떻게 다 어깨로 해요. 어깨. 발 뻗어가지고 어깨로 온몸으로 당긴다고요. 그러면은 안장만 밀려요, 안장만. 그날 오수철 기수가 그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기수 있잖아요. 안장 밀리는 기수. 예,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사리도 선행 가야 되죠. 죽기 살기로 지난번에 안토니 기수 선행 가는 거 보세요. 얘는 지금도 제가 그랬잖아요. 요 근래 요 전전 경주부터 말 이제 똑바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전 경주였었네요. 이게 좀 똑바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똑바로 뛴다고 해서 다 되는 거예요. 두 번 다 선행을 가지 않습니까? 정정희 기수나 안토니오 선행을 가요. 만약에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타 퀄리티나 여기 한강의 이상이나 선행을 가면 얘가 지금 8번이 다 와서 죽여야 돼. 울프 플레이 갖고는 안 돼요. 울프 플레이 스피드 갖고는 얘네들 못 넘어서요. 넘어설 수는 있지만 힘을 써갖고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 스피드 갖고는 안 돼요. 근데 대사리 스피드 갖고는 된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100m 순간 스피드는 얘네들이 더 빨라. 2번, 3번이. 그럼 얘는 힘을 써야 되죠. 아니면 뒤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이 스피드에 밀리면은 일찌감치 대사리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뒤로 그냥 들어가서 차분히 타든지 외곽으로 돌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10번 럭키월드입니다. 럭키월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여기만 가면 이 3코너만 가면은 말이 물 먹으러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치열 기수가 여기서 다부지게 때려놓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죠? 누가 탔는데 이걸 못 잡아내. 그게 여러분들 기술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코너웍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만식 기수 탈 때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여기만 나가면 안 된다고요. 막 같으면 나간다고. 그 장치열 기수가 여기서부터 두들겨 패요. 한국 럭키랑 입상할 때. 그 지난번에 누가 탔어요? 최범현 기수. 뭐 안 되잖아요. 못 잡아내잖아요. 잡아내질 못해요. 이때 제가 봤을 때는 김정기 기수 못 잡아내. 지금 말 컨디션 좋으면 뭐 하냐고요. 여기서 이만큼 바깥으로 나가려면 여기서 이 450m의 힘을 써야 돼. 이게 450m 구간이거든.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 힘을 안 쓰고 올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못 온다고. 그래서 이경주는 저는 도저히 스프링킹 하나 정도인데 이것도 지금 얘한테는 너무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1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월 13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